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고요. 다들 뭐 커피나 차 한 잔씩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월요일 아침은 항상 힘차죠? 예, 새소리가 지적이고 네. 하여튼, 이번 한 주도 정말 화이팅 하시고, 정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도 비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조정은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큰 댐의 뚝이 균열이 가해지고 딱 무너졌어요. 그럼 물이 막 쏟아지죠. 그걸 막 뭘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누가 악성 루머 뭐 어떤 악재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완전히 큰 물결이 튀는 과정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잖아요. 주주분들에게. 결국은 기업 가치의 상승과 성장의 가속화를 그 어떤 것도 공매도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어볼 종목은요, G3BNT입니다. 뭐, 이거 제가 관심이 뭐 많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드렸고, 또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댓글로 분석을 좀 해달라는 어떤 말씀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 이 기업은 여러 번 제가 거래를 했었고, 좋은 어떤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기업 탐방까지 올해 초 갔다 올 정도로 이 기업의 올해 중요한 모멘텀을 또 있거든요. 예. 신약사 같은 경우는 최대 주가 모멘텀이 이제 삼상 종료를 앞두고서 이게 성공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 예, 그 포인트가 주가에 가장 큰 퍼포먼스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이게 성공할지 말지는 모르죠, 아무도. 예, 저도 알 수가 없고 그걸 저는 분석을 해가지고 이 약이 성공할 것 같다, 성공한다에 베팅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건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예,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를 투자하는 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예. 셀트리온 그룹주는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주식이고, 이거는, 신약,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에, 예, 그 사이클을 이제 수익 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의 투자 아이디어거든요. 예, 그래서 삼상 종료를 지금 안구 건조증 삼상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리포트 하나 간단하게 볼게요. 예, 제가 이제 뭐 자료 몇 가지 있지만 일단은 그 한양증권의 그 오병용 연구원님 제가 또 좋아하는 예, 연구원님의 이제 리포트인데요. 3월 10일 날 발표된 겁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날짜가 그 코로나가 이제 막 창궐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죠. 예, 주가가 폭락하려고 하는 그 시점. 예, 그 시점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인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죠. 임상 3상 기대감에 주가 안 오른 종목이 없다. 뭐 사실 맞죠. 뭐 H1B라든지 메지온이라든지 뭐 신라젠 같은 기업들 보시면 가장 확실한 모멘텀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예정해 두고 있다. 바이오주 주가의 가장 확실한 모멘텀은 누가 뭐래도 임상 결과 발표다. 그렇죠? 뭐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 이상 결과 발표, 뭐 3상 중간 결과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이고 그때는 뭐한 두 배씩도 뭐 오르기도 하고 그러죠. 임상 발표 이벤트가 다가오면 아무도 관심 없던 바이오 기업에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대규모 자금이 투여된 큰 임상 3상은 더더욱 기대감을 모은다. 올해 3분기 G3BNT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 RGN-2559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GN-259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로부터 시판된다면 조단위 매출을 낼 것으로 예측받고 있는 약이다. 예, 실제 어, 이제 G3에서 이제 컨설팅 의뢰한 쪽에서도 예, 요런 어떤 의견을 내줬고, G3BNT가 의뢰하지 않은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한 기관에서 전 세계 이제 시판될 가능성이 있는 안구 건조증 신약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이 G3BNT의 RGN259가 조단위 매출을 낼 걸로 예측한다. 이런 어떤 결과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당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해외 기관에서 자체 분석해서 그런 결과가 냈더라고요. 따라서 임상이 끝나갈수록 상당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지온, HLB, 신라젠 등은 3상 기대감에 몇 배의 주가 상승을 겪었다. 동사는 현재 임상 3상에서 700명 모집 중 약 400명이 모집되었으며 3월 11일 날 400명 모집되었으며 상반기 내에 임상이 종료될 것이다. 과거 고점 주가 대비 현재도 지금 27,000원 정도 하니까 반토막 수준의 주가를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때 예측한 거랑 틀린 게 지금 아직 500명 모집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일단 임상이 이제 중단된 거죠. 환자 모집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임상이 다 중단된 거죠.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상반기 임상 종료는 안 될 것 같고, 하반기 언제 될지도 아직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삼상 기대감의 어떤 모멘텀이 예상했던 구간을 넘어서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그 GTBNT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좀 짚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제 그거 먼저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 GTBNT에 대해서는 이 여의도 쪽에서 상당히 좀 시각이 안 좋았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이 기업의 일대 주주가 유양 DNU라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굉장히 작은 이제 중소형 회사인데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이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수하고 나서도 이 G3BNT가 이제 신약 개발 회사고 이제 3상 단계니까 그만큼 기대 가치를 좀 가질 수 있고 돈을 딴 데서 땡겨 오는데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뭐 교환사채 발행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걸 계속 앞세웠었어요. 돈을 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고, 또 이제 유양 DNU의 이제 대표이사, 그러니까 이력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최근에 이제 횡령이 밝혀져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계속 안 좋은 어떤 소문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아는 뭐 선배님 같은 경우도 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류의 이제 기업이어가지고 조금 꺼려질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 와중에 유양 대인유가 물량을 다 털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FI죠. 재무적 투자자였죠 결국은. 이 유양 DNU 대주주 리스크가 이제 없어진 거죠 사실. 그래서 1대 주주로 올라선 게 이 KB 자산운용이라는 자산운용사예요. 9% 넘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기업에 대한 그동안에 약간 좀 루머? 안 좋았던 어떤 선입견에 이 대주주 물량이 빠졌다는 거는 상당히 좀 호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변화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만 없어진다면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이 임상 삼상 기대감을 주가 상승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오버행 나올 수 있는 오버행 어떤 물량 자체가 사라졌다. 뭐 KB 자산운용도 뭐 이익 나면 나가겠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너가 뭐 한 20% 30% 들고 있어가지고 다 오너십을 가지고서 막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좀 아니죠.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주가 상승을 노리는 그런 어떤 관점의 투자,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 종목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G3BNT는 NRDO라는 No Research Development Only, 그러니까 연구하지 않고요 개발만 합니다. 임상 개발만.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자 하는,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류의 기업이고요. 뭐 브릿지 테라피틱스 같은 그런 어떤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딴 데서 이제 사오는 거예요.
임상 1상 끝낸 거, 2상 끝낸 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사와가지고, 예, 팔겠다. 예, 잘 임상해서. 그거예요. 예, 그게 이제 NRDO 모델이다. 예, 부동산으로 치면 뭐 디벨로퍼죠. 예. 이 기업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신약 후보 물질은 두 개예요. 이렇게 보면 두 개. 예. 첫 번째는 이제 티모신 베타인데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5가지 그 역할을 한답니다. 요거 이제 탐방 가서 좀 자세히 들었는데요. 상처치료, 항염, 세포이동 촉진, 세포자연사 억제, 사이토카인 조절. 사이토카인 조절이 지금 이제 자기 면역 그 반응이 이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코로나 그 부분이 또 이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해가지고 뭐 사이토카인 조절되는 어떤 약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 코로나 같이 병행해서 이제 임상 추진하고 막 그러고 있었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물질을 가지고서는 요 3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신경영양성 각막염, 수포성 표피박리증.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두 번째 요거는요. 그 교모종 세포종, 교모세포종, 예, 뇌종양이죠. 악성 뇌종양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세대 항암제라고 불리는 게 대사항암제거든요. 대사항암제.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거 굉장히 하여튼 뭐 이것도 설명드리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굉장히 저도 오래 연구를 한 건데 대사항암제가 이제 간단하게 대사 그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이제 호흡을 하고 산소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이런 어떤 대사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 암도 결국은 이제 영양분을 받고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세포 증식을 하는 어떤 성장을 해나가는데 이걸 차단하는 거예요. 굶겨 죽인다는 거예요. 예. 그걸로 암을 잡는 거다. 예. 그런 기전이고요. 이게 이제 주목받게 된 게 이번에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어떤 기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큰 성장 축에 포함된다. 예. 이 파이프라인도. 근데 핵심은 역시나 이제 안구 건조증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업 가치 한 80% 차지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을 보면요. 예, 여기 안구 건조증,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상을 3번째 하고 있어요. 이게 안구 건조증은 다른 어떤 약의 임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여러 번의 어떤 3상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FDA에서 이제 승인 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완료했고요. 이제 지금 세 번째를 진행하고 있고 환자 모집 아까 이제 700명 모집에 400명까지 모집된 거는 확인됐는데 아직 500명 뭐 그건 확인이 안 됐죠.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건요. 이제 최초 신약은 아니고 이미 약은 몇 개 나와 있는데 상용화된 게 있는데 조금 더 좋은 이제 효과를 보이는 쪽으로 이제 개발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구 건조증 빼고는 나머지는 다 희귀 약품이에요. 예, 전략적인 선택 같아요. 그래서 신경영양성 각막염 요거는 회사에서도 크게 기대 안 하더라고요.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3상 진행 중이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수포성 표피박리증 이거 이제 몸에 이제 수포가 생기는 굉장히 희귀한 병인데요. 여기 이제 글로벌 임상 2상 중이고요. 퍼스트 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대하는 안구걱정 다음으로 기대하는 파이프라인이 요 대장암제 교모세포종입니다. 요건 이제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이제 표준 치료제하고도 이제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최근에 리포트도 많이 발간되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뭐 회사 측에서도 이 두 번째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 예. 파이프라인 가치를 치더라도 두 번째로 많은 어떤 가치를 지닐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구 건조증이 이제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신약 기업은 주요 이제 파이프라인의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기술 수준이 어떤 상태인가, 임상 단계가 어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 약물이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기업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아셨죠? 신약 기업을 분석할 때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눈물 결핍이나 과도한 눈물 증발로 인한 눈물막의 장애로 안구 표면의 손상을 가져와 이에 따른 여러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안구 건조감, 시력저하, 이물감, 장열감, 통증 등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이게 다양한 어떤 원인으로, 다양한 또 증상으로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 2007년까지는 안구 건조증의 이제 정의 자체가 2007년 또 나온 거는 그냥 염증 치료하는 거, 그걸 이제 안구 건조증의 어떤 치료,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다, 이렇게 좀 정의가 됐었는데, 2017년부터는 이제 안구 건조증은 안구 표면의 다인성 질환으로, 다양한 어떤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물막의 항상성이 손상되어 동반되는 눈물막 불안정성과 삼투압 농도의 증가, 그리고 안구 표면의 염증으로 인한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 안구 건조증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구 건조증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깨뜨림으로써 손상된 안구 표면과 눈물막 항상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잠시만요. 왜 이래? 염증뿐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모두 이제 필요로 한다는 거죠. 약물의 필요성이.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나왔네. 다시 나왔네요. 염증 치료뿐만 아니라 손상된 안구 표면과 눈물막 항상성 회복이 모두 필요하다. 이런 어떤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전 세계 안구 건조증 치료제 시장 규모를 보면요, 이게 연평균 한 10%씩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화, 그리고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사용량 증가. 우리 이제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니까 이게 또 안구 건조증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이 시장의 어떤 규모가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6년 정도 되면 한 뭐 7조 원 규모 시장이 될 거다. 계속 성장을 하니까 지금 약 한 3조 원 정도 시장 형성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제 시장, 미국이 이제 주 타겟이니까 시장에 2026년 정도 되면 한 5조 수준 된다, 시장 규모가. 근데 이제 이 시장을 막 수십 개의 업체가 이제 뭐 경쟁을 하고 있으면 조금 뭐랄까요, 만들어도 잘 팔릴지 굉장히 좀 어렵고 기대하기 좀 어렵거든요. 기대치가 낮아지는데 레스타시스 그리고 자이드라, 요 두 개 품목만이 판매되고 있는 독과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G3BNT의 어떤 신약, 건조증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 약보다 뭐 기술적으로 좀 더 좋다면, 임상 결과치가 좀 더 좋다면, 이게 승인될 경우 이 시장을 어느 정도 파고들어서 먹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처방약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미국이 60%고 뭐 유럽이나 일본이 한 각각 10에서 15%.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두 개의 제품만이 과점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RGN259의 임상 및 경쟁 개발 제품 임상 사례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FDA의 안구 건조증 허가 원칙은요, 사인 효과 입증 후 추가 동일 임상 재현 요구, 심텀 효과 입증 후 추가 동일 임상 재현 요구. 그러니까 지금 임상을 여러 번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허가를 위한 임상 3상을 다회 요구. 축적된 전체 데이터에 대한 FDA의 분석 후에 허가한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왜 세 번을 하는지 제가 탐방 가서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그거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지금 첫 번째 3상 317명 대상으로 했고요. 환자 수 601명 대상으로 두 번째 3상 두 번째 했고요. 지금 700명 모집해서 하려고 하고 400명 모집했죠. 그리고 이제
자이드라랑 이제 기존에 이제 두 개 제품이 2016년 FDA 허가 받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상 3상을 3번 했어요. 첫 번째 588명, 두 번째 700명, 세 번째도 700명.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다 이제 한 3번씩 했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2018년도 고점 찍고 무너질 때 임상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가 마지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통과하면 승인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대감을 보일 수 있는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는 부분이고요. 어, 어, 여기 보시면 안구 건조증 치료에 적합한 멀티펑션 치료제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기존의 이제 치료제는 항염 작용만 하는데 G3BNT의 이제 요 치료제는 이 5가지 멀티펑션을 하기 때문에 다인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안구 건조증 치료에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그 펩타이드 성분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체 치료제도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단백질을 가지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적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약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굉장히 현저하게 거의 없는 수준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임상 결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효과가 나오는 게 2주 만에 나오고 있어요. 이 다른 어떤 약들은 12주에서 24주 정도 지난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디스리벤트의 약은 임상 결과 보니까 2주 지나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나더라. 요게 이제 또 굉장히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의문 삼을 수 있는 게 뭐 다른 업체들은 임상을 한 번 다 3상을 한 번 하는데 왜 세 번을 하는가?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제가 자세하게 좀 물어봤어요. 말씀드려볼게요. 안구 건조증 임상 디자인을 살펴보면요. 주요 평가 지표가 이제 사인, 심텀 이 두 가지 설정하는데요. 이 사인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값으로 망막 손상 정도를 의사가 측정하는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심텀 같은 경우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예요. 약을 이제 넣는데 환자가 주관적으로 이제 좀 뻑뻑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충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어떤 개선 정도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1점부터 10점까지 있다면 한 7점 이렇게 매겨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DA 허가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평가 지표를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 개선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FDA 측은 안구 건조증이 다인성 질환임을 감안하여 반복된 재현을 요구하고 있어요. 축적된 데이터, 그러니까 3상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뭐 각각 뭐 700명씩 했다. 그러면 7, 3, 21, 2100명을 전부 몰아넣고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자이드라 어떤 사례를 보면 키움 리포트에 나온 내용인데 자이드라의 경우 임상 2상에서 이 두 가지 지표 모두 통계적인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임상 3상에서 이 사인 지표는 통계적인 유의한 개선을 보이며 재현에 성공했지만 요 지표는 재현에 실패하면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FDA에서 추가 임상을 요구하였고 두 번째에서는 이 지표를 변경하면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는 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 번째 임상에서 요거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던 그것만을 평가 지표로 선정을 해가지고 재현에 성공했다. 자이드라는 이런 임상 과정을 거쳐서 FDA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두 번째 임상에서 사인 지표가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개선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임상에서 심텀만을 평가 지표로 하여서 최종적으로 FDA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FDA에서 임상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풀드, 아까 이제 제가 한 둥그리 모아가지고 유의성을 판단한다. 그게 이거예요. 풀드된 데이터 기준으로 판단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G3BNT가 임상을 3상을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마무리 지었는데 여기 보시면 사인 지표는 두 번 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어요. 근데 심텀 지표는 첫 번째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확보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승인이 안 떨어지거나 이 부분이 아니라 세 번째까지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모두 한데 모아가지고 풀드 해가지고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존에 이제 지금 팔리고 있는 약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임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미확보된 부분은 아래 표처럼 과도하게 높은 유약군의 베이스라인이 문제였다. 약의 효능도 있었지만 플라시보 투여군의 개선폭도 커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이 부분은 두 번째 임상에서 정상화되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기 위약을 투여한 군이 처음부터 너무 굉장히 안 좋은 나쁜 어떤 이 베이스라인을 가는 거예요. 출발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냥 위약 투여군에도 불구하고 약의 효능도 좋은 걸로 나왔지만 위약군도 너무 처음에 수치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뚝 떨어지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둘 다 좋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 유의성에서 유의면 개선폭에 대한 통계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이건 이제 두 번째 임상을 거치면서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뭐랄까요, 비대칭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었다. 바이어스가 너무 편향된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결론 지어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임상을 두 번째 해나가고 또 세 번째 해나가면 또 더 나은 어떤 스크리닝이 되겠죠. 세 번째 임상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임상 디자인과 함께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제 보다 더 이 임상에 맞는 사람들을 가려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통해 피험자군을 선별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의 성공적인 임상을 다시 한번 재현해서 일관성을 보여주는 정도의 단계이기에 마지막 임상 가능성이 높으며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사실 세 번째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지만요, 마지막일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을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 신약 임상이 성공할 거다. 그리고 이 임상 세 번째가 마지막일 거다. 이거에 베팅해가지고 막 끌고 가면 안 돼요. 종료되는 시점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이제 기대감이 불면 그때 이제 이익을 내고 나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리제나렉스라는 미국의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임상을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안구 건조증에 대한 권리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리젠트리 이제 지분율이 61%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G3BNT가 임상 진행 단계에 따라 동사에 리젠트리 지분율이 확대돼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래서 임상 3상 완료 시 65%, NDA 승인 시 75%. 그러니까 이 안구 건조증에 대한 권리를 NDA 승인 시에 75%, 임상 완료하면 65% 가져가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도 일단은 약간 디스카운트 요인이긴 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이제 KB 자산운용의 지분 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인데요. 곧 일대 주주로 올라설 것이다. 장외에서도 계속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유양 DNU는 단순 PI로서 재무적 투자자로서 최대 주주에게 이 당시에 최대 주주였거든요. 경영권 분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유형 대인유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기서 자기 회사의 어떤 이미지를 깎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는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안구 건조증 RGN259의 예상 매출에 대한 자료. 네, 요거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요 컨설팅 의뢰를 했는데 25년 예상 매출은 11억 달러, 13, 14억 되나요? 아니, 1조 3, 4천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만. 글로벌 데이터 DES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8개국에서 26년 안구 건조증 치료제 시판 중인 것과 개발 중인 치료제 중 RGN259가 가장 높은 매출을 낼 것으로 전망. 예. 요거는 이제 의뢰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줬어요. 뭐 비슷한 어떤 매출 낼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음. 음, 음. 요때 이제 요때는 대사항암제가 약간 좀 주목받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요 이제 제가 올해 초에 갔을 때. 그래서 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 예. 요게 제가 볼 때는 좀 대표박 되지 않을까. 예. 지금 희귀 유전병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증상 치료 비용만 연간 5만 불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40%가 대부분 10세 이전 사망하는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규모가 이제 1조 원 이상이고요. 그래서 요 이제 이 G3벤티 대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이제 가서 이제 학회도 참석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발간된 G3BNT KTB 증권에서 발간된 이제 리포트인데요. 5월달에 이제 발간된 거고요. G3BNT를 신규 커버리지 개시한다 하면서 목표 주가까지 43,000원 제시했어요. 여기 보시면 조금 중요하게 짚어본 부분이 교모세포종 뇌종양 치료제인데요. 임상 이상 진입 승인, 임상 이상 해도 된다 이제 승인 받았거든요. 희귀의약품 지정이 돼 있고 국내 상장사가 미국에서 개발 중인 유일한 대사항암제, 예, 대사항암제로 2020년 4월 FDA 이상 진입 승인. 해당 임상은 재발 환자 60명 대상의 테모달 병용요법, 이제 표준치료제 병용요법으로 첫 투여는 6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뭐 이것도 좀 지체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 지정됐기 때문에 이상 후에 조건부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5월달 아스코 초록에서도 뭐 OS 이제 연장 확인이 되면서 이 파이브라인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주목받기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파이프라인이 나쁘지가 않아요. 안구건조증, 후기 임상이죠. 그리고 수포성 표피박리증,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잠시만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키움증권에서도 이제 그때 참고했던 내용인데, 삼상 IND 신청을 하는 게 일단 목표인데요. 작년에 이제 미국 EB 환자 단체가 있어요. 미국은 희귀병 환자들이 모인 단체들의 어떤 커뮤니티, 이 유니언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환자 단체 데브라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G3BNT 신약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가지고 양원석 대표가 공로상을 수상했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검색을 뭐 데브라, 뭐 G3BNT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나올 거야 아마. 예. 그래서 이거 나쁘진 않은데? 예. 왜냐하면 첫 번째 오픈 스터디 임상 환자의 경우 4주 만에 완치 판결이 났거든요. 그리고 16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이 안 됐어요.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요 환자 단체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진짜 이렇게 진짜거든요. 예. 진짜거든요. 워낙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이상한 데가 많아서 그러니까 신뢰를 이 부분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파이프라인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뇌종양 규모종 치료제 요거
간단히 아까 짚어드렸지만 일단은 요 굉장히 좀 주목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교모종, 세포종까지. 그래서 세 가지 파이프라인 모두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것 같고요. 그럼 주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주가 상황을 보면 27,550원이잖아요. 주가가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이때 이제 56,900원. 예, 그때 그러니까 이제 시총이 한 1조 4천원 정도 됐던 거죠. 요때 이제 임상 3상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여러 번의 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은 요 뒤로 특별히 뭐 악재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다. 주가 흐름도 사실 바이오 큰 장이 서는데 이 3상 종료 앞두고 있는 신약사가 주가가 안 뜨기도 제가 볼 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황도 올라가기엔 어떤 뭐 준비 단계 그런 흐름 같고요. 여기 KB자산운용이 이제 지분율 9.5%, 예, 가장 많은 수준이죠. 하여튼 뭐 이 기업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임상 3상 종료되는 시점의 기업들은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제가 분석해 드린 게 좀 미흡했지만 예, 각자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더 분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벌써 뭐 8시 반이네요. 네, 한 주 화이팅 하시고 신박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